Run. 들딱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보도연맹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어떤 단체였고 그것이 만들어낸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민특위에 관한 영상을 내보내니까 보도연맹 문제도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댓글이 많이 붙어서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이제 건설이 됐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그동안 미군정 기간에 남한을 좌경화, 좌익화하려고 남노당이 지상에서, 지하에서 엄청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은 좌익 분자들, 말하자면 남노당 가입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전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람은 속으로는 계속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전향한 척 하는 사람, 또 겉으로도 끝까지 좌익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묘수가 하나 나온 게,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전향하는 단체에 가입을 시켜서 일정한 사상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겁니다. 그 보도는 이제 보위할 때 보자, 유도한다 할 때 도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국민을 대한민국 쪽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길을 터주는 단체, 그런 이름으로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단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반민특위 활동이 한참 잘 나가다가 특경대가 영장도 없이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특경대 오버하지 마라, 그리고 경찰은 공산주의의 지하 조직을 검거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 이 경찰 기술자들을 함부로 잡아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쯤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됐던 일입니다. 이게 49년 4월에 처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49년 6월에 결성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본부, 또 도별로 그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49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이제 자수하는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수하는 기간에 나 자수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약 4만 명 정도가 이 보도연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만 명을 이제 전향자로 우리가 분류해서, 그러면 사상적으로 좀 재무장을 하고 재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건설에 떳떳하게 참여해라 하는 취지로 만든 단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직 좌파들을 대한민국 쪽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여기 가입 안 하고 진짜 좌익 활동을 하면 너네 이제부터는 단속한다 하는, 맞으면 그 양날의 칼을 다 쓰는 거죠. 사탕과 채찍을 같이 쓰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정책이 시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활동의 결과 6.25 직전에는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이 약 33만 명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9년 11월에 자수를 한 사람이 4만 명, 그 이후에도 계속 보도연맹의 공개적인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33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단체가 되고, 이 33명을 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6.25가 나죠. 문제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6.25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25가 나고 6월 25일에 전쟁이 나고 나서 9.28 서울수복 직전까지, 낙동강정선까지 쭉 인민군이 내려오잖아요. 경상도 지역을 뺀 남한의 대부분 지역을 인민군이 장악을 하니까 이 보도연맹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없이 속마음은 감추고 거기 가입됐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세상을 만난 거예요. 자기 세상을 만나니까 인민군에다 대고 얘가 맞으면 처형 대상이다, 악질 반동 분자다라는 얘기들을 막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완장을 차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완장을 차면서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 우파 사람들을 엄청 희생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28 서울 수복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남한 전역을 다 장악하고 북한으로 진격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국군이 다시 남한의 치안을 책임지게 되고, 이제 보도연맹 회원 중에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악질적으로 행동해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이제 니네가 북한군이 왔을 때 악질 노릇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대한민국 쪽에서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맞아 민간인을 처형했다라는 비난을 오늘날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사실은 국군이 이제 9.28 서울수복 이후에 압록강까지 올라가면서 북한의 전역을 거의 국군이 지배하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게 북조선에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우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북한에서 엄청 억압을 받고 있다가 국군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국군 편에 서서 정말 악질 좌파든 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북한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죠. 그러는데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 때문에 다시 일사후퇴를 하면서 쭉 내려오니까 북한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처형해야 되나 쟤네들 처형합니다 하다가 다시 북한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하죠. 남북이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남한만 보도연맹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했다라고 지금 좌파들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6.25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북한군이 남한을 지배했을 때,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을 지배했을 때 일종의 상대방 진영에서 사상적으로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담당하는 편이 우리 편이 됐으니까 내가 생각에 저놈들을 처벌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을 지목을 하게 되고 그 지목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나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죠. 그 처벌을 받는 것이 남한에서만 있었고 북한에서는 없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좌익들의 호도니까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보도연맹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립하고 나서 그 이전까지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사상적 전향을 위해서 이제부터 당신들 과거에 남노당 소속이다, 남노당하고 가까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딱지를 붙여서 차별받는 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세탁해 주려고, 사상적으로 세탁해 주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단체고 거기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더 이상 좌익 경력을 문제 삼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생활한다 하는 취지로 만든 단체예요. 굉장히 좋은 단체죠, 취지가. 그런데 전쟁이 나고 전쟁의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군대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하면서 점령하는 군대의 주인이 달라지니까 주인이 달라지는 거에 사상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고생시키던 사람들한테 보복을 하는 거고 그 보복은 사실은 남쪽이건 북쪽이건 거의 비슷하게 있었는데 지금 보도연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좌익들은 남한에서 있었던 우익의 민간인 학살, 군대의 민간인 학살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